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장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컴퓨팅 사고 이론 수업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실습 수업을 들어갈 건데, 마지막 이론이니까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은 이 장의 구성은 한 4가지 정도로 되어 있을 건데, 일단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이해했다면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익히는 게 일인데, 결국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설계라고 한다면 머리를 써서 기획하고 설계하는 거에 속한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구현하는 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겁니다. 구현하는 방법, 이론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일단 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죠? 알고리즘 많이 들어봤던 건데, 자, 알고리즘 개념이 뭐냐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그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뭐 주어진 문제 이렇게 되겠죠? How to solve the problem, 맞죠? Problem.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영어로 하면 method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소드 연기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쩔게 하는 거. 메소드란 거는 다른 표현으로 방법. 그 다음에 절차라는 거는 뭔가 순서대로 쭉 뭔가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procedure, 절차적인 이런 거 들어봤죠? 단계별 procedure, 그렇죠? procedure 이런 표현을 쓰고,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거잖아. 결국은 어떻게, how to,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라면 끓이기 알고리즘, 굳이 뭐 라면 문제가 있다면 라면을 맛있게 끓인다가 문제인가? 그렇지? 문제를 정의를 해야겠죠. 맛있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내가 끓이면 라면이 졸라 맛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 자, 레시피대로 끓이면 맛있겠죠. 자, 레시피 설명한 데 보면 일단 스프부터 먼저 끓여. 물을 550g 계량컵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고, 그죠? 그 다음 단계로 액체 스프를 넣고 면을 넣고 4분 더 끓이고, 마지막으로 유성 기름 같은 거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절차들,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갖다가 정의한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쉽죠, 내용은? 자, 그러면 좀 전문적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기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총 4가지가 있는데, 1. 자연어, 2. 순서도, 3. 의사 코드, 4. 프로그래밍 언어. 자, 뭐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기술한다고 보면 될 거고, 자, 그럼 요 4가지가 알고리즘을 갖다가 내가 뭔가 어디에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적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가지 자연어, 순서도, 의사코드, 프로그래밍 언어. 자연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고, 순서도는 뭔가 다이어그램, 도형을 그려가지고 이쁘게 보는 거고, 의사코드, 뭔가 개조식으로 된 코드는 코드인데 짝퉁 코드죠. 이게 말이 통해가는 수식과 같은 느낌.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드 자체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 개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자연어부터. 자, 자연어 나왔습니다. 자연어. 영어로 하면 내추럴 랭귀지. 자, 자연어란 말은 어떤 데서 쓰이냐면 IT 용어에서 자연어 검색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자연어 검색? 자연어 검색이 뭐냐면, 예전에 네이버가 20년 전에 만들어질 때 자연어 검색이 유행했는데, 그게 어떤 검색이냐면, 우리는 뭔가를 검색할 때 이렇게 하지. 방탄소년단 이렇게 검색하죠. 그죠? 자연어 검색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방탄소년단의 B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쭉 풀어서 하는 거. 요즘은 그렇게 검색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되게 인기였단 말이야. 구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구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를 설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쓰면 지가 그 단어를 분석해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를 내주는, 자연어라는 건 어쨌든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여기 있는 거지. x의 3,
y에 5를 대입한다. 문장이잖아. x의 값을 z에 대입한다. y의 값을 x에 대입한다. j의 값을 y에 대입한다. 내용을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x와 y 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자연어로 하고 그렇죠? 자, 자연어로 하면서 여기 단어도 있긴 합니다. 시작, 끝이란 거를 딱 이렇게 단어로 표시해주고 뭐 이와 같이 문장으로 알기 쉽게 해주는 거. 알겠죠? 지금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x를 3에 넣고 알고리즘. 이게 사실 치환하는 알고리즘인데 x에 3이 있고 y에 5가 있는 걸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x는 5가 들어가고 y는 3이 들어가겠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서로의 값을 바꾸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서술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 순서도. 자, 순서도 이거 좀 많이 봤는데 이거 뭐 짤방 같은 거 재밌는 거에 그림 보면 나오잖아요. 저 영어로 하나 줄게. flow chart. flow 흐름이란 거잖아요. 저 물이 흐름처럼 흐름. 그렇죠? 보통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보통 순서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꽂습니다. 이렇게. 하향식, 탑다운 이런 방식을 쓰고 자, 기호를 보면 이 기호가 뭐냐면 사실 도형이죠. 그렇죠? 두 번째 거 선 빼고는 다 도형이잖아. 도형을 영어로 하면 다이어그램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다이어그램. 그냥 도형입니다. 도형. 다이어그램. 우리 뭐 1학기 때 실무전산 이런 거 배우면 파워포인트 배우고 이러면은 도형 같은 거 그리잖아요. 도형. 근데 도형 같은 거 그리다 보면 좀 있어 보이는 도형들을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표현도 한다. 그죠? 그래서 도형입니다. 도형. 자, 약간 요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사각형인데 약간 뭐가 동그랗게 된 맞죠? 원도 아닌 사각형도 아닌 하여튼 요런 모양. 단말. 자, 단말이 뭡니까? 끝단자, 말자. 끝단자. 단말기 이런 표현 있죠?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해야 돼. 헷갈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끝단자인데 한자를 잘 모르면 터미널 들어봤죠? 터미널. 자, 터미널. 자, 어디서? 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저 노포동 종합버스 터미널, 사상 터미널 뭐 이렇게 또 뭐 해운대 터미널. 자, 터미널이 어디냐면 종착지잖아요. 저 마지막을 말한 거야. 그래서 끝단자. 우리 그 휴대폰을 단말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파 통신이 와가지고 내 기에 들어오는 마지막 전자장치잖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면 중간에 안테나도 있을 거고 뒤에 뭐 광랜 선도 있을 거고 뒤에 뭐 기지국도 있을 거고 그 중간중간을 거치잖아. 단말이란 것은 여러분들한테 오는 마지막 단말. 컴퓨터도 단말이 되겠죠? 인터넷 방송이 빡 들어와가지고 유튜브를 본다면 유튜브에서 송출하는데 내 마지막이 기계의 마지막은 단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말이라는 표현, 마지막이라는 표현. 순서도를 그릴 때 지금 알고리즘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표현 방법 순서도를 그릴 때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자, 흐름이란 거는 뭔가 절차대로 움직일 때 방향선을 말해주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 처리. 영어로 하면 프로세싱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프로세싱. 멀티 프로세서, 인텔 코어 프로세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프로세서 처리하다. 뭔가를 계산을 하든지 뭔가 연산을 하는 거, 뭐 더하기를 하든지 곱하기를 하든지 뭔가 연산을 하는 것들을 처리라고 한다. 사각형. 처리를 제일 많이 하겠네. 그죠? 처리. 자, 그 다음에 요거 몇각형이야. 육각형 모양 요만은 준비라고 하는데 준비는 뭐 ready 뭐 다른 표현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준비. 자, 준비가 뭐냐면 준비를 해야 어떤 값을 준비해서 더하기 빼기를 하든 연산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값을 준비를 하는데 그 값을 갖다가 나중에 뭐라면 변수라는 거에 담아요. 뭐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뭐 z라는 변수. 이 변수라는 거는 어떤 값을 담는 수다. 그리고 그릇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x에 내가 10을 넣었어요. 근데 내가 또 12를 넣었어. 그럼 10 있는 거 덮어서 x로 바뀌겠죠? 내가 또 x에는 11이 있어. 근데 또 15를 넣었어. 그럼 입만 없어지고 15가 마지막에 들어가겠죠? 어떤 그릇이에요. 그릇이라고 치면 원래 포도가 있었어. 근데 사과를 담아. 같이 당기는 거 안 돼. 같이 당기는 거. 사과가 있었으면 포도를 담아. 그러면 사과는 없어지고 포도만 남는 거야. 그릇에. 그죠? 포도가 있어. 그 당근을 담아. 그럼 당근만 남는 거지. 이렇게. 그죠? 변수라는 것은 그릇이고 변수를 담는 거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메모리에 어떤 우리가 값을 담을 건데 그 메모리에 담을 수 있는 거. 메모리라는 거는 RAM이라고 배웠잖아. 그렇죠? 휘발성이고 우리가 썼다 지웠다를 할 수 있다.
썼다가 지웠다가 이걸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죠? 4기가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플래시라는 거는 여러분 USB 같은 거는 썼다가 안 지워집니다. 맞죠? 안 지워지는 게 아니라 썼다가 끈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거 말고 메모리. 메모리는 컴퓨터 껐다 켜면 지워집니다. 알죠? 메모리. 우리 컴퓨터 막 졸라 안 돼가지고 버벅거릴 때는 한번 부팅 딱 해주면 뭔가 깨끗해지고 잘 되는 것 같이. 그때는 메모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판단.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이아몬드인데 요거 좀 중요한데 요게 뭐냐면 판단이란 게 지가 예 아니오로 판단한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아니오로 판단하니까 이거를 분기한다. 한자 표현으로는 분기라고 하고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눴다는 거잖아. 분기. 여기서는 분기는 쫙 사람이 가를 길을 가고 있다가 길이 나눠져 이렇게.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그잖아. 그렇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 일로 갈까? 저로 갈까? yes이면 위로 가고 no이면 밑으로 가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yes이면 여기로 가고 no면 여기로 가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분기라고 영어로는 브랜치라고 표현해. 브랜치. 브랜치라는 건 나무 가지 이런 뜻이잖아. 나무 가지 이렇게 보면 가지를 브랜치라고 한다고. 그렇죠? 나눠지는 브랜치 분기 나눠진다. 그래서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개로 나누는데 여러 개로는 안 나눠집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무조건 두 개만 나눠져. 그럼 여러 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또 두 군데 가고 또 여기서 두 군데 가고 또 여기서 두 군데 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표현하는 거지. 자, 됐고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분기 브런치 이거는 나중에 조건문 이런 거에서 또 쓰여질 겁니다. 뭐 조건에 따라서 왼쪽으로 할래 오른쪽 할래 뭐 왼쪽 오른쪽 하냐 yes no로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입출력. 입출력은 영어로 하면 input 이라는 표현을 쓰고 표준어로 그 다음에 output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를 넣고 뭐를 뺀다? 데이터를 영어로 하면 자료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 어떤 숫자든지 글자든지 이미지든지 이런 데이터를 넣는 거를 입력, 빼는 거는 출력. 됐죠? 요거를 이거 뭐라고 하지? 평행사변형 알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맞나? 평행사변형 그렇죠? 요렇게 기억이 잘 안 나. 자, 그 다음에 출력이란 거 있는데 위에 입출력 출력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출력은 출력 장치를 통해서 출력한다. 출력 장치가 도대체 모니터에다 값을 출력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한테는 모니터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안에서 입력하고 출력하고 지가 뭐 처리해서 값을 다 했는데 나는 눈으로 봐야 되니까 사람이니까 그걸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 뭐 그 외에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한데 뭐 프린터로 출력한 건 옛날 얘기 우리 모니터로 바로 봐야 되죠. 스크린으로. 휴대폰 같으면 그 액정으로 봐야 되는 그 화면을 말하는 게 출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알겠죠? 자, 세밀하게 살펴본 거고, 자, 그럼 순서대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 아까 전에 3과 5. 자, 이걸 보면 시작과 끝에 지금 단말이 이렇게 시작과 끝을 표시해놨다, 그쵸? 그리고 중간에 자, 요 화살표 모양으로 처리를 나타내고, 자, 이거는 준비였잖아, 그쵸? 준비, 뭐 다 외우고 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외워놓으면 표준이란 거고. 자, x는 3이다. 이거 같다라는 표현 아닙니다. 등호는 같다가 아니라 뭐다? 대입 연산이라고 하고 배정 연산이라고 하고 배정 또 다른 말로 할당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할당 자, 할당 영어로 하면 요거를 assignment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포인터가 어디 갔어? 됐습니다. 맞죠? 영어로 하면 assignment라고 쓰고. 잠깐만요. 마우스 포인터가 마우스가 없어졌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됐어. 그쵸? 영어로 하면 할당 뭐 이런 말도 쓴다고. 알겠죠? 됐습니다. 아니요. 오호. 자,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펜이 왜 이래? 어쩔 수가 없다. 자, 펜을 그러면 타블릿으로 연결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볼 건데, 자, x는 3, 요거 뭐냐면 팔당이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뭐냐면 3을 어디에 x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거, 5를 y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 뭐냐면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그쵸? 자, 그러면 x는 지금 3이 들어있었잖아, 그죠? 그럼 요걸 집어넣었어. 그럼 z는 3이 되죠? 자, y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5가 들어있지? 5를 갖다가 또 여기다 담아. x는 원래 3이 들어있었는데 5를 이렇게 담으니까 3이 싹 사라지고 다시 5로 바뀌겠지. 이렇게 변수는 한 번만 담으니까. 자, 그리고 y는 얼마가 들어있었냐면 아까 원래대로 5가 있었고 5. z는 얼마가 있었다? 아까 z는 3이 담겼죠. 여기 3. 그죠? 3을 이렇게 담았어. 그러면 5가 사라지고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에 있는 값이 얼마인가 볼까요? x. 자, x에는 여기 보니까 5가 들어가 있잖아. 5. x에는 5. y는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3. 마지막에 있는 거죠. 5,3이 됐어요. 아까 넣을 때는 3,5가 됐잖아. 바뀌었잖아. 됐죠? 자,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우리 처리 여기는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보자. 5번 3번. 자, 뭐 이런 내용을 하려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런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순서대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순서도도 예전부터 이거 벌써 뭐 3, 40년부터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보다 더 복잡하게 다채롭게 쓰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 근데 가장 기본적인 순서도 정도는 알아두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사 코드 영어로 슈도 코드입니다. 슈도. P는 묵음이고 슈도 코드. 자, 밑에 거 예를 바라보면 start end 단어 쓰고 x는 3, y는 5. z는 x, x는 y, y는 z, print x, y. 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저 코딩을 해놓으면 요건 언제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약간 공식 같은 느낌, 그리고 논문이나 리포터나 보고서 같은 데 쓸 때 이렇게 간단하게 넣겠죠. 이렇게. 자, 이걸로 바탕으로 나중에 알고리즘은 뭘 할 거냐면 코딩할 때 사용할 설계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슈도 코드로 써놓으면 프로그램 언어는 뭐 C 언어로 할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할 수도 있고 자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스크래치도로 할 수 있고 있겠지만 뭘 할 때 프로그램 언어는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구현을 해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논문 같은 레포트 같은 보고서 같은 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저 약간은 개조식 느낌의 짤막한 단어 형태의 패턴으로 쓰는 게 의사 코드입니다. 의사 코드. 자, 그 다음에 자,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네 번째 방법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다는 것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그런 말이지. 영어로 하든 프랑스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그 나라의 언어에 맞게끔 한 거죠. 마찬가지로 자바로 하든 파이썬으로 하든 C로 하든 뭐 자바스크립트로 하든 이런 식으로 특정 언어 코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이거는 이제 특수성이 있는 거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따로 안 늘어났는데 나중에 코드를 뭐 C 코드, 자바 코드 보면 저렇게 구현한 방법이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알고리즘의 조건 요거 한번 체크해 보면 조건이 뭐가 있느냐. 자, 입력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자료가 데이터가 입력돼야 되고 1개 이상 입력 0개 이상이면 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0개 이상이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입력에 대해서는 입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하네. 그렇죠? 웃긴 게 이게 약간 느낌이 이런 거 있잖아. 급식 때 배우는 급식 때 뭔가 데이터를 넣으면 여기로 빠져나오는 이런 느낌인데 여기 값이 안 들어와도 이 안에서 지가 뭐 찌지고 볶고해서 나올 수도 있더라. 뭔가 데이터를 안 넣어도 그렇죠? 출력
출력은 결과값이 한 개 이상 나온다. 출력은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결과를 얻기 위한 거니까 출력은 돼야 된다. 그쵸? 여기서 말하는 출력은 화면 출력 말고도 결과값을 도출해야 된다.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한 거니까 있어야겠지. 유한성. 무한하면 안 돼. 알고리즘은 종료가 돼야 되는데 졸라 들어갔는데 끝까지 계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년 걸린대. 이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120년 걸린다. 와, 이거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뭐 120년 내 죽고 나서 만들어지면 뭐 하게. 그죠? 유한성. 종료가 돼야 됩니다. 끝을 봐야죠. 시작을 했으면. 명확성.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된다. 말이 웃기긴 한데 답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맞죠? 디지털하게 1이면 1, 2면 2, 3이면 3, 155면 155 숫자 값으로 딱딱 내고 맞다 틀리다 딱딱 내야지. 맞는 거는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썸 이런 거 안 됩니다. 썸 탄다 이런 거. 그죠? 썸 친구인 듯 친구 아닌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맞죠? 애인인 듯 애인 아닌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맞죠? 애인이면 애인이고 사귀면 사귀고 말만 말고 뭔가 이상 썸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썸 타는 거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리즘에서는 수행 가능성. 알고리즘 명령은 수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건 너무 일반적이니까 생략을 합시다. 뭐 당연히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뭔가 처리를 할 때 가능성 없는 거에 도전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만들어 놓으면 뭔가를 했을 때 처리가 된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뭐 좀 약간 문과적인 이야기라서 조금만 생략을 합시다. 여기 약간 이과 수업이 이게 포함되니까. 자,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의 관계.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이니까 자, 알고리즘 여기 있어요. 알고리즘을 자, 이런 식으로 딱 한 거 보니까 뭐 자연어로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을.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레시피야. 레시피를 알고리즘에 비유할 수 있겠지. 당근, 감자, 애호박을 썬다, 프라이팬 한다. 자, 레시피 준비됐으면 이거는 설계잖아. 그럼 진짜 뭐 해야 돼? 프로그램을 해야지. 해봐야지. 구현하는 거. 우리는 이걸 스크래치로 할 거란 말이야. 다른 언어에서는 C, 자바, 파이썬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딱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도출되는 거지. 이제 프로그램.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알고리즘의 설계 및 분석. 알고리즘의 설계. 자, 설계. 자, 알고리즘 자체가 설계 부분에 속하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야, 설계와 구현이야. 구현. 설계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멋있죠? 디자인. GN. 디자인. 구현은 implement라고 표현해. implement. 여러분들은 글로벌하게 가셔야 되니까 영어를 잘 알아두세요. 어차피 코딩 자체도 외국에서 개발된 거니까. 설계와 구현인데 그러면 요게 알고리즘이고 헷갈릴까봐 내가 용의 정리해 준 거예요. 알고리즘을 토대로 코딩을 하는 거 프로그래밍이지. 프로그래밍. 자, 이거를 갖다가 알고리즘을 코딩을 하는 거를 설계와 구현으로 볼 수 있대. 지금은 이 설계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설계하는 걸 말해. 말이 좀 어려워. 알고리즘 자체 만드는 걸 생각해서 만들. 이 설계라는 단어니까 좀 헷갈린다.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알고리즘을 설계를 한 알고리즘 만드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야. 어떻게든 뭐 만들어지면 되긴 되겠지. 근데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효율적으로. 그럼 그 효율적이란 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알고리즘 설계할 때 문제 현재 상태. 이거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 스테이터스. 나 자신을 알라. 교육학적으로 뭡니까 이게? 나 자신을 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더 잘 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뭐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자, 그런 거를 갖다가 뭐냐면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쓰죠. 교육학석에서는. 메타인지 들어봤습니까? 메타 리코그니션. 영어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 알면은 앞으로 미래도 밝다.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자기 자신이 잘하는 걸 알면 그걸 부각시키면 되고 못하는 걸 알면 그거를 발전시키면 되잖아.
특히나 공부에서는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갑자기 학습법이 들어가는데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 안 해도 돼요. 잘하는 거는 어차피 잘해요. 못하는 거를 졸라 열심히 해야 돼. 그 오답 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걸 끝까지 파서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의 습성상 잘 되는 문제를 풀고 싶어. 내가 잘하는 자신 있는 걸 하고 싶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것만 죽어라 파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잘 맞추던 문제, 잘 하던 거는 뭐 자다 일어나도 잘해요. 이렇게.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안 되는 거는 계속 안 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게 메타인지의 중간에 하나입니다. 자, 각설하고 넘어갑시다. 자, 알고리즘 잘 만드는 방법. 자, 알고리즘은 순서, 실행되는 순서, 아까 시퀀스하고 순서라는 게 나왔다, 그렇죠? 알고리즘은 순서를 중요시하는데, 자, 제어 구조로 어떤 게 있냐면 순차적인 건 순차적이 쭉 일자로 내려가는 것. 선택 구조는 여기로 갈래, 저기로 갈래.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다음 반복 구조. 반복이라는 거는 여기 봐봐. 이렇게 처리가 계속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순환 반복으로. 얘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래서 반복. 영어로 iterator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iterator. 반복. 좀 생소합니까? 반복이라니까 iterator. 자, 조건이라는 거는 조건. 브랜치 아까 나왔잖아. 브랜치. 그쵸? 이게 분기한다는 뜻이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일로 갈지 저로 갈지. 삶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죠. 자, 각설하고 순차 구조, 순서대로 선택 구조, 그 다음 반복 구조.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다람쥐가 한 마리가 있어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갈 건데,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옆에 이 순서도를 한번 볼까요? 시작합니다. 앞에 도토리가 있는가? 앞에란 건 요 방향으로 봅시다. 요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을 앞으로 봅시다. 앞에 도토리가 있는가? 아니요. 그렇죠? 아니오면 앞으로 한 칸 더 이동하지. 그럼 다람쥐가 여기로 오겠지. 그죠?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왔다고. 아니요 해서 앞으로 한 칸 왔잖아. 그럼 저기 다람쥐가 왔어요. 여기에. 자, 앞에 벽이 있는가? 아니오죠. 그쵸? 아니오니까 다시 여기로 가겠지? 벽이 없잖아. 지금 벽은 아니잖아. 여기 벽이 아니잖아. 그럼 앞에 도토리가 있는가? 맞잖아. 도토리 있잖아. 그쵸? 예. 그럼 도토리 주워. 여기 도토리를 주워요. 그쵸? 그리고 앞으로 이동해요. 또 도토리 줍고. 그러면 도토리 줍고 여기 오잖아. 그쵸? 엄마 여기 있죠? 앞에 벽이 있는가? 아니요. 앞에 도토리가 있는가? 아니요. 앞으로 왔어요? 앞으로 이동. 그럼 앞으로 여기 왔지. 앞에 벽이 있는가? 예. 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은 그냥 앞에 가다가 도토리 있으면 쪼어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절차적인 거를 서술을 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할 듯 말 듯. 뭐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요런 순서도로 그릴 수도 있고 슈도 코드로 그릴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코딩 소스 코드로 작성할 수도 있다. 알고리즘의 분석이란 건 이제 만들었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뭐 방법이 많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고리즘은 여러 개가 나오지만 뭐로 가도가 아니고 어떻게? 가장 최적화된 걸로. 근데 최적화의 기준이 있어야겠지? 최적화.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거. 아니면 거리가 가장 짧은 거. 시간이 조금 걸려도. 아니면 통행료가 싼 거.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분석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은 건가. 좋다는 기준은 아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좋다라는 기준. 뭐가 좋냐고. 뭐가 그렇게 좋니? 자, 그러면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을 할 건데 그럼 좋다는 거의 기준. 자, 이거 보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결과 나올까 실행 시간이 짧고 시간이 일단 짧아야 되네. 컴퓨팅 기기 기억 장소의 메모리를 말하는 겁니다. 메모리 적게 사용하고 공간을 작게 사용하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복잡도니까 안 복잡한 게 좋겠죠. 낮은 게.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짧은 시간과 메모리를 작게 쓰는 거. 여러분들 메모리도 8기가에서만 돌아간다 이러면 빡세잖아. 3기가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이게 좋은 거잖아. 그렇죠? 시간도 10초 걸리는 거랑 1초 걸리는 거랑 1초가 좋은 거잖아. 자, 그럼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간 복잡도. 일단 시간은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어떤 시간, 알고리즘이 실행되어서 시작해서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컴퓨터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컴퓨터마다 성능이 다 다르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좋은 컴퓨터는 졸라 빨리 돌아가겠지. 좋은 휴대폰은 들어가고. 근데 꼬물 핸드폰 내가 좀 오래된 걸 쓰고 있어서 검소해서 내가 오래된 걸 써요. 그럼 좀 느릴 수도 있는 거잖아. 단말기마다 같은 알고리즘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그렇더라도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단말기마다는 다르게 나오겠지만 알고리즘이 종류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단말기 이 알고리즘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문이 몇 번 실행된지 횟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나중에 실행문 같은 거 주로 뭐냐면 반복문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주로 반복문에 대해서 이게 결정이 날 건데 나중에 하면서 다시 볼 거고.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시간 복잡도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작업을 해야 돼? 1 더하기를 해야 되겠지. 한 번 했죠? 3이 됐지? 그럼 3 더하기 3을 또 해야겠지. 두 번째. 그럼 6이 됐지? 6 더하기 4를 했지. 10을 됐죠? 그 다음 이렇게 계속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모양새가 왜 이렇게. 자, 6하고 4를 했어요. 그쵸? 그럼 10하고 5를 요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가야 되고. 좀 치우면 치울 수 없나? 하여튼 요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총 10번을 해야 된다고. 그쵸? 10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10번을 더해서 10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오른쪽 방법으로 해볼까요? 자, 1하고 10을 더해. 끝과 끝. 그 다음에 2와 9를 더해. 그쵸? 11이 나와요. 3과 8을 더해. 4와 7을 더해. 5와 6을 더해. 총 5번 했죠? 자, 5번 한 거에서 11, 5번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11 더한 거를 11 곱하기 5 하면 5번 만에 끝나잖아요. 이건 5번 만에. 저 방법이 10번 하냐 5번. 요런 게 이제 알고리즘 되겠지.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 처음 값 n1 더하기 n10 그리고 2분의 n의 길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총 10개 2분의 10 뭐 이렇게 해서 구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시간 복잡도가 이 절차를 적게 쓰는 거다. 그쵸? 수행을 작게 해야 되는 거. 이 알고리즘 쓰면 다 숫자로 나올 거잖아. 대충 감만 잡으십시오. 자,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B 있고 O는 진짜 O 그 대문자 O를 말하는 거야. 대문자 O 노테이션 비교 표고법을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봐봐. 여기 보면 잠깐만 이거 자, 여기에 어떻게 쓰냐면 O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에다가 이걸 쓰면 돼. 이렇게. 그래서 n이 지금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 n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n제곱이 있고 n이 있고 1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입력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시간은 보통 처리할 양이 물량이 많아지면 이게 택배 개수라서 택배 개수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n이라는 거는 요 정비례 시간이 늘어날수록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를 on 기본적이라고 하는 거고. 자, n 제곱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n 제곱. 이거 뭐 n 곱하기 n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입력 개수가 늘어나는데 좀 점점 커지게 되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갑자기 확 맞으면 올라간다. 그렇죠? n 제곱. 성능을 봤을 때 그래프로 나타내면
뭐 어떤 게 보통 좋냐면 요거 좀 좋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이제 큰 뭐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인마가 더 낮으니까 시간이 작으니까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평균으로 봤을 때 인마가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인마가. 그 다음에 인마가 좋은 거고. 인마는 사실 N1 같은 거는 진짜 그냥 개수에 상관없이 시간 똑같이 걸린잖아. 인마가 최강이 나겠죠. 인마가.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N제곱 이렇게 뭐 로그 N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느낌이 데이터가 늘어나도 시간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N이 좋은 거고 이거는 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 그렇죠?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부터는 뭐 입력 개수 늘어나도 뭐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끝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공간 복잡도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 공간 복잡도는 기억 장치 내 공간인데 정확하게 메모리 우리 8기가, 4기가, 16기가 메모리 있죠? 그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가? 자, 메모리를 적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프로그래밍에서 나중에 변수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변수라는 걸 만들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이 변수의 개수를 작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에서는 변수를 작게 써야 된다. 자, 이거는 코딩 능력이 되는 거겠죠. 알고리즘 능력도 되겠지만 코딩 능력.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1부터 10의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부터 10개의 숫자가 있어요. 10개. 자, 그거를 변수라는 거를 10개를 만들어. 1을 담고 1을 담고 1을 담고 2를 담고 3을 담고 4를 담고 5를 담고 6을 담고 쭉 담아서 10개의 변수의 값을 담아. 값을 막 이렇게 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변수가 10개가 필요하잖아. 그쵸? 자, 이 10개의 변수에 있는 것들을 더하기를 해서 뭐 여기 담아. 그러면 여기 뭐 55 이렇게 담기나 뭐 다 담으면 합을 담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변수가 총 11개가 쓰여졌습니다. 10개 더하기 1개. 자, 오른쪽의 경우 방법 2에는 자, 어떻게 하냐면 변수가 1에서 10까지 차례로 저장해. 그럼 1을 갖다가 여기 담아요. 1. 그리고 여기 1을 당겼지. 처음에 여기는 또 다른 변수가 안 했어. 더하기 해도 0이 됐어. 그러면 1을 담은 거를 여기에 더했어. 그럼 1로 바뀔 거 아니야. 그쵸? 바꿨어요. 자, 그리고 2를 또 여기다 담아. 그러면 1이 사라지고 2가 되겠지? 1이 있던 걸 덮었었어요. 그리고 2랑 1을 더해. 그래서 2와 1을 더한 거를 여기 담았어. 그럼 3으로 바뀌었겠죠? 변수. 자, 그리고 또 3을 여기 담아. 그럼 2가 날아가고 3이 당기겠지? 그리고 3과 3을 더한 거를 3을 지우고 여기 6을 담아. 이렇게. 어쨌든 변수 2마리만 썼잖아.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는 방법 2가 훨씬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변수를 적게 써라. 다 필요 없고 변수를 작게 쓰면 좋은 겁니다. 알겠죠? 공간 복잡도, 신뢰성, 정밀도가 높아야 된다. 오류가 없어야 된다. 뭐 나중에 뭐 3.14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숫자가 오면 11.2가 나와야 되는데 11.2 0000009 뭐 이런 뭐 오차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그런 오차가 없이 나야 된다. 뭐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신뢰성 당연히 정확하고 올바른 결과가 나야 된다. 일반성 자 느낌을 볼게.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뭔 말이냐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뭐가 좋니? 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와 비슷할 때 20살에 천재니까 너무 괴리감 느끼지 마시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한 환경에서는 되는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수정 보완해서 막말로 개나 소나 오만 대서 다 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 거야. 좀 몇 년 후에. 그래서 일반 상대성이 훨씬 좋은 거죠. 우리가 하는 것도 일반성이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대박인 거지. 얘만 되고 쟤만 되고 이런 건 안 좋은 겁니다. 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특수한 한계만 되면 뭐야 이거 뭐 프로그래밍 너만을 위한 앱이니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앱이 최고긴 합니다. 이렇게 그런 느낌처럼. 자, 확장성. 졸라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코드를 너무 복잡하면 나중에 내가 다시 하기 싫어. 다시 할래? 이러니까 하기 싫어. 다시 입시에 공부 고3 때처럼 공부해볼래? 하기 싫습니다. 맞죠? 근데
간단한 거 같은 거 이렇게 우리 뭐 있잖아요. 지금 컴퓨팅 사고 수업 한 번 더 들을래? 재밌으니까 한 번 더 들을 수 있죠. 이렇게 뭐 가볍잖아. 이렇게 과제도 졸라 없고, 그치? 좀 간단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수정이 간단하고, 이제 수정이 간단하고 하면 할만하고, 그쵸? 또 다른 과목과 다른 알고리즘과 결합도 좀, 알고리즘도 두 개가 있는데 이걸 결합하는 게 간단하면 끼워 넣기고 하나로 만든 것도 쉬워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심플해야 되고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좀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확장성, 일반성 정도. 뭐 신뢰성은 당연한 거고. 자, 알고리즘을 위한 문제 해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스무고개 게임 잘 아시죠? 스무고개 게임은 출제가 1에서 10의 숫자를 하나를 생각을 하게 한다. 업, 다운 뭐 이런 게임이죠. 자, 바로 봅시다. 출제자는 특정 숫자를 생각한다. 5를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숫자가 뭐게요?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5! 와, 바로 맞췄습니다. 맞죠? 뭐 이게 완 천재도 아니고 맞죠? 자, 그러면 우린 이거 생각해야 돼. 만약에 참가자의 숫자와 만약에 만약에 참가자의 숫자와 출제자의 숫자 같은 프로그램 종료 첫 번째 경우 이걸 하나 해야겠죠? 자, 그렇지 않고 2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참가자의 숫자가 7을 불렀어요. 출제자의 숫자는 5잖아. 7이잖아. 참가자의 숫자가 출제자의 숫자 크다라고 돼 있을 때는 크다를 출력해 주는 거죠. 큽니다. 당신 수가 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습니다. 만약 1을 했을 땐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세 가지의 경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하는 거를 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야지. 머리를 쓴다고 하는 게 알고리즘이잖아.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쫙 절차대로 쫙 써서 빈틈없이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했으면 이게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보고. 자,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알고리즘은 이론이라서 검증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냐?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해야 알 수 있지. 실행을 해서 에러가 났으면 이거 빠졌구나 하면서 에러를 고치는 거를 디버깅, 버그 잡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버그, 디버깅. 디버그. 그렇죠? ing 붙이면 뭐 디버깅 하는 작업. 벌레 잡는 작업, 에러 잡는 작업. 구현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라도 이건 이론과 설계잖아. 실제 구현을 해봐야 알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 상용으로 어쨌든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검토하는 것까지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고 요거는 스크래치 가서 한번 해볼 거다. 글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죠. 작성, 검토, 프로그램 실행, 그 다음에 여기 뭐 디버깅.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PPT 올려드릴 테니까.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 구현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겁나 많습니다. 좀 유명한 것부터 좀 찾아볼까? 유명한 거 자바, 스위프트는 아이폰 개발, JS는 자바스크립트 액자인데 웹 랭귀지, 디자인하는 웹, PHP 서버, HTML5 웹 프론트엔드, 파이썬 요새 겁나 뜨는 거, C샵,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객체 지향 랭귀지, 아두이노 IoT라는 게 인터넷 오브 띵 해가지고 그 진공 청소기, 뭐 가습기,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거에다가 다 인터넷 연결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개발할 때 교육용으로 쓰는 키트 아두이노. HTTP 이건 프로그램 아닙니다. 이거는 왜 있어?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잖아. HTML 아까 나왔는데 나왔는데 또 나왔어. 됐죠? 루비 이것도 저 외국의 교육용으로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은 평생 볼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CS3 디자인하는 거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 랭귀지는 뭐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기계어 어셈블리 멤버들 좀 이상해요. 이렇게 두 마리가 뭔지 한번 볼 거고, C, C++, 자바, 파이썬, 스크래치. 우리가 하는 스크래치도 프로그래밍 언어다. 랭귀지 프랑스, 독일어, 뭐 영어 이런 것처럼 스페인어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을 한다. 자, 뭐냐? 프로그래밍 언어가 컴퓨터는 결국 0101밖에 못하는 졸라 멍청한데 좀 그걸 좀 해봐야 바이트 정도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고. 컴퓨터가 일을 시켜 먹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한테 뭔가를 하려면 영어를 써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면 저 뭐 태국에서 뭐 동남아에서 한다면 태국어를 써야 되냐, 그 사람한테 대화를 하려면. 어쨌든 그 대화를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컴퓨터랑 대화하려면 필요한 게 프로그램 랭귀지다. 자, 그러면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뭐 고급이 중요해요. 저급은 수준이 낮아서 저급이 아니라, 저급과 고급은 뭐냐면 컴퓨터에 가까우면 저급, 사람에 가까우면 고급. 사람에 가까우면 고급, 컴퓨터에 가까우면 저급이에요. 컴퓨터에. 그래서 저급 언어에는 어셈블리어가 있고 로우 레벨 랭귀지 0101 같은 기계어가 있는데, 기계어입니다.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기계어 0101로 돼갖고 졸라 어렵습니다. 어셈블리어도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add 뭐 move, move 뭐 해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 뭐 이상한 아주 원시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죠? 컴퓨터가 이건 졸라 좋아해요. 지가 딱 비트 0101에 가까운 걸로 코딩을 해줘. 근데 사람이 0101을 어떻게 코딩을 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크래치, 그리고 C나 뭐 파이썬 같은, 이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나마 사람이 이야기에는 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언어란 게 나와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언어다. 쉽지가 않죠. 코딩하는 게. 그나마 쉽다는 겁니다. 죠? 코딩이 어렵잖아. 비전공자들한테, 그리고 프로그램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코딩 인기잖아. 코딩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어쨌든 컴퓨터에 할 수 있는 언어고, 여기서는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쉽다. 기계어와 어셈블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어가 고급, 사람은 고급 언어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알려진 언어가 C 언어, 뭐 C 언어 말고 자바, 파이썬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 언어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 객체지향 언어는 C 언어를 업그레이드해서 된 게 C++ 언어 이런 건데, 뭐 자바, 파이썬, 요즘의 언어는 전부 객체지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객체지향이다. 그리고 객체지향을 넘어서 좀 한 단계 더 설명드리면, 그러면 객체지향이 아니면 C 같은 거는 객체지향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 보통 절차지향 언어라고 표현해요. 절차지향. 아까 순서도 그랬잖아요. 절차지향. 그러니까 순서도는 절차지향 언어였으니까 졸라 옛날 거예요. 사실 알고리즘 할 때 절차지향 순서도도 이제 안 그립니다. 플로우차트 내가 가르쳐드렸지만 좀 쓸데없는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요즘은 객체지향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객체지향은 순서도로 그리는 게 아니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졸라 복잡합니다. 뭐 많습니다. 이렇게 맞죠? 업그레이드 된 게. 우리가 한 거는 절차지향의 순서도. 그렇죠? 요즘은 객체지향으로서 업그레이드가 졸라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객체지향에서도 또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플러스 알파 추가돼서 함수지향 언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썬도 함수지향, 자바스크립트 함수지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죠? 전공자 아닌 함수지향. 함수라는 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습니다. 여기도 함수 있고 여기도 함수 있고 함수 있는데, 지향이란 거, 오리엔티드라는 단어 붙여가지고 지향이잖아. 그래서 함수지향, 프로토콜 지향이 센세이션한 게 있더라. 자, 그러면 일반 언어 절차지향, 절차입니다. 절차지향. 절차지향이랑 객체지향이랑 두 개를 한 비교해보면 이런 거지. 변수가 아까 뭔가를 담는 거라고 했잖아. 어떤 거를. 그래서 이 변수에 있는 걸 꺼내오고 싶어. 그럼 숟가락 3cc짜리를 갖고 해서 여기 있는 거를 딱 받아서 꺼내. 병이 필요하고 여기 필요하잖아. 그렇죠? 변수라는 게 필요하고 이 도구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이 도구를 펑션, 함수라고 표현해.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을. 그리고 이 말 변수. 자, 객체지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함수와 변수를 묶었습니다. 뭐에? 이게 1cc짜리 이거 한 번 누를 때 1cc 짜지는 거, 아니면 뭐 이걸 3cc짜리로 해서 장착을 이거 했잖아. 한 통입니다. 통. 같은 거 안에 변수와 함수를 붙였다, 묶었다. 이게 좀 더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이거 숟가락으로 맨날 뜯은 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객체지향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객체지향 언어. 자, 이 정도 감만 잡아 놓으시고, 자, 함수를 다른 말로 얘네들은 또 메소드라는 표현을 쓴다. 펑션, 메소드 같은 말로 씁니다. 이렇게. 자, 조금 어려운 게 나왔는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우리가 고급 언어를 사용하든 저급 언어를 사용하든 언어잖아. 그렇죠? 이 언어는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막 써. 소스 코딩, 소스를 딱 작성을 해서, 소스 작성, 뭐냐면 코딩이잖아. 이렇게 코딩.
코딩을 졸라 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는 내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넣으면 돌아가느냐? 소스 코드로 만든 그게 아니라고. 여기다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010101로 뭔가 변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스 코드로 내가 이렇게 빡 변환을 해주면 이 변환된 언어가 프로그램이 되어서, 프로그램이란 거는 사람의 언어로 작성한 이런 예를 들어서 C 언어, 자바 언어, 스크래치 이런 걸로 작성한 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지가 변환을 한번 한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걸 변환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돼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변환을 시켜주는 변환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영어밖에 못해. 근데 한글말로 암만 이야기해봐 안 되잖아. 그러면 뭐 한글말을 영어로 누군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 바꿔주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컴파일 방법, 하나는 인터프리터 방법. 그래서 뭐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아니지. C 언어, 자바 언어, C++ 언어, C# 언어 이런 것들에서는 뭐 종류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컴파일러라는 거는 중요한 거, 한꺼번에 소스 코드를 내가 졸라 작성을 해. 그러면 이 모든 줄의 에러가 한 줄도 에러가 없어야 돌아갑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변환이 돼. 빡셉니다. 맞죠? 한 줄도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완벽하게. 그렇죠?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뭐냐면 소스 코드 한 줄 적고, 두 줄 적고, 세 줄 적고, 네 줄 적고 했는데 여기 에러가 이제 여기 두 줄에서 났어. 그래도 첫째 줄 실행하고, 둘째 줄 실행하고, 셋째 줄 에러가 삥 나는 거지. 그렇죠? 넷째 줄 에러 삥 나고. 그렇죠? 그냥 한 줄씩 실행하고, 또 나중에 다섯 줄째 에러가 없어. 그럼 임마 또 실행돼. 줄 단위로 실행하는 느낌 있죠? 그게 인터프리터. 임마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한 줄씩 한 줄씩 하는 게. 그런데 성능은 컴파일러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한꺼번에 해서 딱 묶어서 압축해갖고 능축해서 돌아가게.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들 중에 성능을 지향하는 건 다 컴파일러 쓰고, 인터프리터 중에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게 있는데 성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느립니다. 이런 것들이. 성능에 대해서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라서 그것도 이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줄씩 아니면 한꺼번에 두 개 차이다. 이쪽 컴파일러는 통으로 해야 된다. 소스 코드는 한 줄씩. 한 줄 하다가 에러 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자, 예를 보겠습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 한 줄하고, 두 줄하고, 세 줄하고, 네 줄하고. 사실 이거 지금 자연어로 된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다 코딩을 하셔야 되나? 지금 프로그램 언어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컴파일은 이 뭉치를 전체 다 딱 해서 임마 필요 없는 거 제거, 또 이런 것도 좀 해줘. 최적화 두 개를 왜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 말고 여기 밑에 쓰는 게 아니라 니는 위에서 써야지, 이렇게 단 다음에 해야 오류가 안 나는 거지. 순서를 바꿔 쓰고 이러면 오류가 난다고. 그래서 주로 컴파일은 뭉태기로 하는 거다. 뭉태기로 할 때는 이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서도 잘 맞춰줘야 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만은 개별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순서 1, 2, 3, 4, 5 순서대로 쭉 내려온다. 인터프리터 한 줄씩. 이거는 뭉태기로. 뭉태기라서 뭔가 한 개가 잘못되면 이거 다 안 돌아간다는 거. 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자, 이게 뭐냐면 컴파일, 이게 인터프리터. 변수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게 오른쪽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는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컴파일이라는 걸 해야 된다. 컴파일 필요 없거나 바로 한 줄씩 실행을 하면 돼. 장점, 오류 찾기 코드와 최적화. 코드의 최적화라는 걸 묶으면 싸잖아. 또 묶으면 또 우리 모이면 싼 거 이런 거 있잖아. 모이면 또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가 있지. 그렇죠?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 대형 프로그램. 이거는 간단한 프로그램. 이거는 실행이 편리하다. 좀 가벼운 프로그램.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요즘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웹에서는 전부 자바스크립트 쓰니까 대세긴 하죠. 그 웹이 뭐 안드로이드 앱보다 느려지게 느껴진다 하면 입맛 때문이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느려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웹으로 하는 거냐 앱으로 하는 게 두 개 좀 다르잖아. 앱이 좀 빠른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앱은 컴파일로 된 거, 웹은 인터프리트 된 거.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웹으로는 거의 잘 안 하지만 웹으로 해보면 졸라 느려. 이렇게.
맞죠? 이거는 앱. 안드로이드 기준에서 앱은 자바로 많이 만들거든. 자바로 만들거든. 이렇게 됐죠? 자, 좀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마치고 시간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한 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앞으로 쭉 가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많이 왔는데 자,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how to solve the problem, how to solve the problem, 알겠죠? 메소드와 프로시저를 말하는 거다. 순서. 그래서 방법은 자연어와 순서도 의사코드 프로그램으로 일단 작성을 한다. 자연어, 순서도, 그 다음에 슈도코드. 이게 좀 논문에서 많이 쓰는 거. 프로그램 코드에 예는 없는데 코딩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스크래치 배울 거니까 스크래치에서는 코드를 쓰진 않습니다. 우리 다 GUI 환경에 도형 같은 걸로 하니까. 나중에 보시면 프로그램 언어에서 한다는 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 및 분석하는데 설계를 할 때는 뭐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은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순서대로 그리는 걸로 표시해봤습니다. 3가지 정도. 순서대로 선택은 분기, 예 아니오로 분기, 반복은 도는 거.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설계를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까 도토리 막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 분석하는 이유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효율성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작게 쓰고 메모리를 작게 쓰는 거. 그래서 시간을 표현할 때는 아까 처리 절차가 인마는 10번이었고 오른쪽은 5번이었으니까 5번이 더 좋다는 거지. 알고리즘을 오른쪽과 같이 만들면 훨씬 더 똑똑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표현한 방법이 빅 O 표현법이 있더라. ON 제곱 O1 이렇게 표현한다. 공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는 변수를 작게 쓰는 거다. 왼쪽으로 하면 변수를 11개 썼지만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변수를 2개만 써서 메모리를, 그러니까 변수를 재활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1 넣고 1 넣은 데다 2 넣고 2 넣은 데다 3 넣고 다 썼으니까 계속 갈아치운 거지. 이렇게 오른쪽처럼 쓰면은 훨씬 더 공간을 작게 먹어서 공간 효율성이 겁나 높더라. 여담으로 한 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게임을 만드는데 뭐 게임용 PC 해가지고 200만짜리 사고 메모리 8기가 이상 돌아가고 특히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컴퓨터가 졸라 좋아야 됩니다. 맞죠? 고사양으로 돌리려면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배틀그라운드는 졸라 못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성능을 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좋은 걸 써야만 되니까. 메모리 복잡도의 알고리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졸라 구린 데서도 그 정도 돌아가면 진짜 잘 만든 거지. 그쵸? 와우 같은 거는 좀 옛날 거긴 하지만 왜 와우도 잘 만든 편이에요. 저사양에서 다 돌아가잖아. 그쵸? 롤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옛날 거. 그래서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 배틀그라운드 우리나라 같은 거는 공간 복잡도를 신경을 안 쓰고 일단 만들어서 컴퓨터를 졸라 좋은 거 사라고 하지. 그쵸? 근데 진짜 코딩을 잘하고 알고리즘 좋다는 거는 졸라 구린 컴퓨터에서도 빠르게 잘 돌아가고 그래픽이 화려하게 나오면 좋은 거란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알고리즘을 잘 짜면 가능하다. 알겠죠? 자, 알고리즘 분석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럼 알고리즘을 문제 해결 능력. 자, 뭐 아까 전에 크다, 작다, 같다 이럴 때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컴퓨터 작성하고 뭐 하는 거, 프로그램 랭귀지, 저급 언어, 고급 언어 같은 것들이 있고, 고급 언어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셈블리어 기계 이런 거 생각, 고급 언어, 사람에 가까운 게 고급 언어다. 그리고 고급 언어는 C 언어 같은 절차 지향이 있고, 우리 같은 객체 지향 언어가 있다.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절차 지향, 객체 지향을 따지기보다 교육형 언어라서 범주에 넣기도 좀 애매합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제품 개발할 건 아니기 때문에 스크래치는 요 범주에서 프로그램 랭귀지긴 하지만 교육용으로 보십시오. 절차나 객체 둘 다 포함시키기도 애매합니다. 이렇게 둘 다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알겠죠? 객체 지향 언어, 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한꺼번에 하는 게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컴파일러가 성능이 빠르다. 인터프리터는 단순하게 만들고 간단하게 만들 땐 적합하다 정도. 됐다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오늘 이 정도 하고, 자 오늘 뭐 1시간 정도 분량인데 이번 주는 요 정도로 수업 3시간
3시간이 원래 2시간 분량입니다. 맞죠? 그래서 강의는 1시간 분량으로 해서 이걸로 이번 주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